처음에 아내는 단지 허리 통증 때문에 도수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평범한 일이었죠. 저는 그저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치료를 권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제 권유에 따라 치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전혀 의심할 여지도 없었죠. 치료만 잘 받으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치료를 받으러 가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치료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한번 치료를 받고 오면 좀 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또 가게 됐죠. 처음엔 단순히 치료가 길어지는 거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말한 뒤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그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오늘도 괜찮았어? 라고 묻는 제 질문에 아내는 점점 더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어요. 그 말에 무언가 숨겨진 느낌이 들었죠.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의심이 커졌어요. 아내는 치료 후 피곤하다며 자주 휴식을 취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차 그 말이 믿기 어려워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치료를 받고 돌아오면 늘 힘들어 한다고 했지만 그 피곤함이 마치 다른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도수치료사인 진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치료사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치료만 잘해주는 사람이겠지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람에 대해 아내가 이야기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그것이 의심을 더욱 키웠어요. 그녀는 자주 진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치?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오늘은 진수 선생님이 뭘 해주셔서 많이 좋아졌어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말을 듣고도 왜 하필 진수 선생님의 이름을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죠. 그리고 얼마 후 아내는 점점 더 자주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했어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닌 2번씩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게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아내는 평소에 자주 치료 후 오늘 치료 끝났어. 잘 다녀왔어? 라는 메시지를 자주 남겼는데 그날은 그녀가 진수 선생님과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열었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선생님과 커피 마셨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다시 만나고 싶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게 다였어요. 아내는 이미 그 도수치료사와 치료를 넘어선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였죠. 그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믿었던 아내가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저는 그 문자 하나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치료라고 믿었던 모든 시간이 사실은 그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한 가지였어요. 배신이다. 이제 끝이다. 그날 저녁 아내는 치료 후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그때까지도 제 얼굴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오늘도 치료 잘 받았어? 라고 묻고 말았어요. 그때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응, 오늘도 좋아졌어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대답을 듣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아내가 또 치료를 받으러 간 그날, 그녀가 돌아왔을 때 모든 사실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내에게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때가 온 거였죠. 그날 아내가 치료를 받으러 간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내와 진수 선생님의 관계가 그저 치료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믿었던 아내, 내 삶의 동반자가 그렇게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 마음은 정말로 혼란스러웠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서 마치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녀를 믿고 있었는지, 얼마나 아내가 나에게 충실할 거라고 믿었는지를 되새기고 있었죠.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 작은 소리가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감정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치료는 어땠어?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내가 말을 꺼냈어요. 아내는 늘처럼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응, 괜찮았어. 진수 선생님이 잘해줘서 좀 나아졌어.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아내의 얼굴에서 어떤 감정이 묻어났는지 알 수 있었죠. 그것은 진정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그저 내가 말할 수 없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표정이었어요. 진수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가 봐. 그 말을 하자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깐의 침묵 후 그녀는 서둘러 말을 돌리려 했어요. 그냥 치료받으러 가는 거니까. 이상한 감정은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미묘하게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 떨림을 들으면서 나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나를 계속 속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감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거지?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아내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그런 말은 그 사람도 많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답을 묻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었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이 확실해졌고 그 순간 나는 아내와 그놈을 향한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 밀려왔어요. 내 안에서 무엇인가 터져버린 기분이었죠. 너 그렇게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치료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소리 없이 그 말을 내뱉었어요. 아내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속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 그 모습에서 나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녀가 나에게 감추었던 모든 거짓말, 숨겨두었던 모든 비밀이 드러난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리 애써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아내와 그놈과의 대화, 그들의 속이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만큼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로 결심했죠. 저도 그들을 배신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들을 향한 복수의 불꽃이 점점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내가 복수를 계획하는 한 그들의 일상은 계속해서 흔들릴 거였죠. 그리고 그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진 않을 거예요. 차갑고 냉정하게 복수의 계획을 실현할 시간이에요. 다음 날 저는 아내와의 대화 이후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결심한 대로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차갑고 냉정하게 복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죠. 이제 아내의 거짓말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아내와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짓말이었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어요. 저는 아내가 떠난 후 그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어떻게 그가 제 아내와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죠. 그래서 민간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탐정에게는 아내와 그놈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들이 만난 장소들, 치료 시간이 길어졌던 날짜들, 그리고 그놈의 배경까지. 저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철저히 파헤쳐야만 했어요. 저 사람의 모든 걸 알아봐야 해. 그가 어떻게 내 아내와 가까워졌고 그들의 관계가 어디까지 깊어진 건지 파악해야 한다고 저는 탐정에게 차분하게 말했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저에게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줄 것이라 말했죠. 제게 필요한 건 단 하나,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동안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떠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생각들은 복수와 배신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아내가 내게 숨긴 그 모든 비밀들이 드러날 때 나는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적이고 치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만든 거짓말이 무너지게 할 시간이었죠. 며칠 후 탐정은 제게 아내와 그놈의 만남에 대한 증거들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자주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그놈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있는 순간 저는 복수의 계획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그 사람과 함께 단순한 치료를 넘어 감정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 사진을 보고 난 뒤 제 가슴은 계속해서 울렸어요. 하지만 그 울림은 분노와 복수의 감정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천천히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분노가 더욱 커졌어요. 그들은 나를 믿고 나의 눈앞에서 그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죠. 아내는 그놈과 함께 다녀온 호텔의 영수증도 탐정이 확보해 왔어요. 그 영수증은 그들이 몇 번이나 만났는지를 명확히 증명해 주었고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줬죠. 이제 제게는 그들의 불륜을 입증할 모든 증거가 다 있었어요. 제 계획은 이제 복수에 집중하는 것이었죠. 복수는 단순히 그들에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절차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그놈의 불륜을 법정에 공개하고 그들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했죠. 그들의 잘못이 어떻게든 밝혀지게 할 거였어요. 그동안 아내는 아무런 변화 없이 치료를 받으러 다녔고 그와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였죠. 저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냉정해졌어요. 아내가 돌아오면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내는 저를 계속해서 믿고 있었고 그놈도 제가 그들을 의심하지 않도록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제 손에서 복수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피곤해하며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오늘도 치료 잘 받았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녀가 계속해서 나를 속이려 하는 게 화가 났어요. 그럼 그놈이랑 어떻게 보냈어? 저는 말없이 그 말을 던졌어요.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치료였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저를 더욱 자극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안 통할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그녀도 알았을 거예요. 그 순간 아내는 내 눈을 피하며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그때 저는 아내의 손목을 잡고 그녀를 마주보게 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모든 걸 다 말해. 내가 그 사람과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말해. 그날 밤 아내는 제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내 안에서 느껴지는 배신감은 점점 더 강해졌죠.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를 속이고 그놈과의 관계를 감추려고 했던 모든 거짓말이 결국 저에게 드러났어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더 이상 그녀에게 묻고 싶지 않았어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녀의 행동을 통해 모든 걸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너 그 사람과 뭐 했는지 다 알 수 있게 말해. 이제 숨기지 마. 이 말은 제가 아내에게 던진 마지막 경고였어요. 아내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아내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복수의 대가를 치를지에 대한 계획이 다 정해졌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사람과 만났던 건 치료를 넘어선 거였어. 아내는 마침내 고백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서 폭발할 듯한 분노가 치솟았죠. 그게 다야? 그냥 치료였다고. 치료라면 왜 손을 잡고 왜 다른 곳에서 만났어? 아내는 다시 한 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저에게는 의미가 없었죠. 그녀는 내게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었어요. 너와 그놈 둘 다 이제 내 삶에서 사라져야 해.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가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달았고 나와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줘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저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눈물이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죠. 그녀는 나에게 가면을 쓰고 있었고 그 가면 속에 감춰졌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나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더 이상 감동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결국 나를 배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용서. 그게 말이 돼?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건 복수였어요. 이제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내게 불리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수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어요. 아내와 그놈이 저지른 모든 불륜을 드러내기 위해 저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죠. 너와 그 사람은 이제 끝이야. 난 내가 저지른 잘못을 세상에 드러내서 둘 다 후회하게 만들 거야. 이 말은 저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을 더 크게 느꼈어요. 그들이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될지 생각하며 제 복수 계획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저는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그놈의 불륜을 법정에 공개하고 그들이 저에게 상처를 준 만큼 그들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만나 불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했어요. 이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날 시간이에요. 아내와 그놈은 더 이상 아무도 모르게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이 숨겨두었던 비밀들이 세상에 드러날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소송을 준비하며 저는 그들의 비밀이 공개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그놈이 어떻게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했죠. 법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을 거였어요. 이제 아내와 그놈에게 내려질 대가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혹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복수의 시작을 선언한 셈이었죠. 복수의 계획을 시작한 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내와 그놈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죠. 이젠 그들이 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지 정확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 손에 있는 모든 증거는 그들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었고,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왔다는 생각에 짜릿함을 느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아내와 그놈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하기로 했죠. 아내가 저에게 저지른 배신,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한 고통을 이제 법적으로 세상에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고통이 이제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졌어요.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어요. 법원에서 아내와 그놈에게 소장이 송달되었고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된 거죠. 아내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보였고 그놈은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들이 겪게 될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내는 울며 저에게 전화했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녀의 고백도 그녀의 눈물도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죠. 그때까지도 아내는 저를 배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제발 대화하자, 오해가 있다면 풀고 싶어라고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에는 미안한 기색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복수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것에 놀라운 반응만 보였죠. 법정에서의 그날 저는 아내와 그놈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색해하고 둘 다 기죽은 모습이었어요. 제 앞에서 그들은 무기력하게 서 있었죠. 아내는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어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거짓말들이 드러날 시간이었고 그들은 이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해야 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 변호사는 증거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법정에 제출했어요. 호텔 영수증, 그놈과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제가 수집한 모든 사진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아내와 그놈과의 관계를 명백히 드러냈어요. 법정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제게 상처를 줬는지에 대해 증언이 이루어졌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들의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마다 나는 점점 더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속일 수 없었고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그 눈물로 다시는 이 모든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녀가 뭘 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그들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재판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저는 이혼에 성공했고 상간 소송에서도 승소했어요. 법원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이제 내게 상처를 준 만큼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불륜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어느 정도 풀렸어요. 돈이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법정에서의 마지막 판결이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집 안에 놓인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그 집은 더 이상 제게 의미가 없었죠. 그 집에서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가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짜의 시간을 보내며 나는 얼마나 속았던 건지, 그 아내가 얼마나 내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뺏겼는지를 되새기면서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우연히 들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놈은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고 업계에서 퇴출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가 세운 디자인 스튜디오는 문을 닫았고 그의 이름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녀는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 삶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소식에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보며 느끼는 감정은 연민이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주었던 상처를 이제 그들 스스로가 치르게 되었다는 생각에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원망을 가지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끝나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제 삶은 여전히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를 놓고 새롭게 시작해야 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제 삶은 다시 한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어요.